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37%가량 상승 흐름이 나왔지만은 근데 다시 회복을 시켰어요. 10월달에 1차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한 9,000원 정도 일단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11월 11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송 종목은 휴젤입니다. 휴젤.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휴젤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뭐 제2의 메디톡스 사태라고 하면 이게 맞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2의 메디톡스 건이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식약처 파마리서치 휴젤 보툴리눔 톡신 6개 품목 허가 취소. 위반 내용이 국가 출하 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 표시 기재 위반, 의약품 취급자가 아닌 자에게 판매. 일단 위반 내용만 보게 되면은 휴젤이 빼박이에요. 잘못한 게 맞아요. 잘못한 게 맞는데 여기에 대해서 식약처에서 걸고 있는 이 위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중립적인 위치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일단 어쨌든 뭐 품목 허가 취소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건 맞지만 정말로 휴젤이 지금 식약처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국가 출하 승인 그리고 표시 기재 그리고 의약품 취급자 아닌 자 이 세 개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내추럴엔드텍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주가가 나락으로 빠져버렸지만 이것도 결국 내추럴엔드텍이 대법원까지 승소를 했거든요. 무혐의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 얘기만 듣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이권에서 주가가 빠진 거는 사실이지만 적어도 이 회사가 신뢰를 저버린지 안 버린지에 대한 부분은 이건 다른 문제거든요. 하긴 뭐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긴 해요. 신뢰 문제. 어찌 보면 백소 사태 같은 경우도 신뢰 문제인 거죠. 신뢰 문제. 그리고 코오롱 생명과학, 인버서 사태, 신라젠, 팩사백 다 저는 비슷한 개념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신뢰 문제라 생각을 해요. 휴젤이 이 품목 허가 취소 이 이슈로 인해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다면 아마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메디톡스라고 제2의 메디톡스 건이라고 말씀드렸죠. 2019년 아마 11월 경으로 기억을 하는데 아마 여기 갭 하락한 게 보이시죠? 요 부분하고 요 부분에 제 기억이 맞다라면 이 지금 휴젤의 품목허가 취소와 비슷한 사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메디톡스 같은 경우도 허가 취소가 되니 많이 뭐 중국 수출이 뭐 되니 많이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때 당시 휴젤이 반사익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휴젤이 반사익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여기 2019년 요부터 볼까요? 2019년 11월 달부터 어쨌든 메디톡스 이슈가 있었을 때 이 메디톡스의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 일단 이후에 반등은 나왔어요. 반등은 나왔지만 중요한 건 보세요. 다시 주가가 하락을 했고 계속해서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메디톡신에 대한 그 대응 제약하고 분쟁 그 소송권하고 그다음에 여기도 허가 취소 이게 있었거든요. 그런 이슈들이 겹치게 되면서 주가 하락으로 갔고 지금 어쨌든 15만 원대 부근에서 주가는 어쨌든 하반경선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은 주가 쉽사리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디톡스와 휴젤을 같이 놓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허가 취소 요 공통 분모를 가지고 보게 된다라면은 그 이슈로 인해서 메디톡스의 주가가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분명히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메디톡스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2019년 11월 달에 허가 취소 이슈권이 있고 난 이후에 한 번 정도 주가 출렁임이 더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15만 원대에서 지지력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반등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휴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상증자 이후에 주가가 좀 쉽사리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쨌든 지금 이 허가 취소, 품목 허가 취소 여기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전일 일단 19%가량 급락이 나고 매매 거래 정지가 됐는데 요거는 지금 요거 볼게요. 요거 보시면 돼요. 공시 보면 지금 풍문 보도 관련해서 조회 공시 요청을 했죠. 조회 결과에 대한 공시, 그러니까 정지 사유, 풍문 또는 보도 관련에 대해서 이 풍문, 그러니까 미확정 공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보세요.
조회 결과 미확정 공시하는 경우 매매 거래 경지 기간이 풍문 사유 해소 시까지 연장됩니다. 요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 있구나. 요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매매가 거래 정지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풍문 사유 해소 같은 경우는 조회 공시를 해야 되겠죠. 결국에는 이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 공시를 해야 되겠죠. 답변 공시. 그래서 그게 나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풍문 사유, 지금 시약처 보톡스 허가 취소 착수설, 여기에 대한 이 풍문에 대한 사유가 해소 시까지 주가 매매 거래가 정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시약처 거래 정지했기 때문에 아마 확정 공시가 나올 거고, 그러면은 주가가 여기서 한 번 정도는 더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휴재를 갖고 계신 분들 상당히 조금 상당 기간 많은 시간 물려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메디톡스 같은 경우도 2019년 11월 달 이후에 주가 한 번 더 하락하고 현재까지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이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2020년 11월, 2021년 11월 2년 동안, 만으로 2년 동안 지금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사례를 한번 참고해 보게 된다라면은 휴젤 같은 경우도 뭐 2년이 될지 메디톡스처럼 2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주가가 쉽지 않다라는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악플이 달릴 수도 있고요.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냉정하게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팔 건지 메디톡스처럼 그냥 장투를 할 건지 이 두 가지만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이 휴재를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답답할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답답함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라고 말씀을 드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단 휴젤은 뭐 메디톡스 사례를 좀 참고해 봤을 때 조금 전까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휴젤은 이 정도까지 하고 이어서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 하락이네요. 지금 장중에 3.7%까지 상승이 나왔었다가 윗꼬리가 다 달려버렸는데, 일단은 지금 볼게요. 차트적인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5월달에 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추세가 5월달 이후부터 꺾여버렸어요. 데드크로스 21선 저항 회복을 시키고 있지만 그 회복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또 데드크로스 5일선 21선 데드크로스 그리고 저항 근데 다시 회복을 시켰어요. 10월달에. 그리고 21선에 이렇게 지지를 받죠. 자, 차트를 저 당겨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 5월달부터 꺾였던 단기 추세, 데드크로스 저항 이런 흐름이었는데 10월달 들어와서는 흐름이 전반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자, 여기 보시면은 골든 크로스가 나죠. 그러면서 조정을 받지만 어쨌든 21선을 지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선 위를 아슬아슬하게 지키다가 최근에 반등이 나오고 오늘 또 상승 3%가량 장중에 3.7%가량 상승 흐름이 나왔지만은 조금 윗꼬리가 달리고 있어요. 윗꼬리 달리고 있는데 요거는 또 저 뭐 때문에 그런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수급 때문인 건지 악재가 있는지.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이겁니다. 10월달 이후에 단기 추세를 회복시키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241선 7,900원대를 어쨌든 회복을 시켰다라는 거. 그러면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5일선이란지 21선을 지지받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뭐 제 말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5월달부터 차트 흐름을 좀 말씀드렸는데 차트 흐름을 봤을 때 그렇게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1차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한 9,000원 정도 일단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목표 주가는 9,000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뭐 미국 인프라 투자 예산안이 발표가 되게 되면서 두산밥켓이라는 여러 종목들이 갑니다. 그런데 두산밥켓은 아닙니다. 차트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두산밥켓은 아니에요. 그와 관련된 하부에 있는 부품 공급 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두산인프라코어도 현대두산인프라코어죠. 그리고 현대건설기계도 현재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그리고 현대건설기계가 또 10%가량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캐터필러, 미국의 캐터필러 쪽으로도 현재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어요. 중장비 하부 주행체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크레인 같은 거 보면 아래 그 체인 있죠, 체인. 그렇죠. 그래서 그게 하부 주행체인데 그쪽과 관련된 부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알파프로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